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이제 혹시 파라 회원분 아니시더라도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한번 계세요? 네, 많지는 않으시네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기견들이나 아니면 길고양이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유기를 많이 하고 이런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식용, 물론 뭐 책임감이 없고 뭐 그런 전반적인 문화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의 맨 마지막 기착점은 저는 개식용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를 먹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귀여움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한테 어떤 과도한 책임이 오게 되면 개를 쉽게 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버려진 개들이 저희 동물단체 추산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연간 10만 마리라고 하는데,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하면 20만 마리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말이 그렇지 20만 마리의 개들이 길을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20만 마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119나 아니면은 어떤 관청에 신고를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해서 잡아가지만, 사실 법적인 계류 기간은 지금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용의 한계 때문에 안락사를 당하고 있고요. 주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입양이 되는 케이스는 아주 극소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안락사 당하는 아이들 말고도 한 해에 우리가 먹는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도살되는 개의 숫자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수 무려 200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좀 어떻게 200만 마리가 충당이 되느냐. 대부분은 우리가 개농장이라고 부르는 농장에서 키워주고 도살이 되는데요. 개농장이라는 곳은 사진이나 어떤 매체에서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설물들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간편하게 키우려고 땅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철망으로, 우리가 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뜬장 안에서 평생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식용견은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있고 아무거나 잘 먹는 그런 좀 덩치가 있는, 우리가 그냥 도살견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주로 키우는데,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평생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그 뜬장에서 발이 빠지죠. 철망 사이로. 어린 개들은, 강아지들은 그 철망보다 발이 작아서 밑으로 쑥쑥 빠지면서 6개월에서 1년간 거기서 살다가 처참하게 살다가 도살이 당하는데요. 도살 당할 때도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기 육질을 좋게 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비참한 방법으로 도살이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생각을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개고기 식용이 한국의 문화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냥 어떤 생각이나 성찰 없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에서는 개식용이 더 어떤 특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육식을 위해서 사육되는 어떤 농장 동물은 정말로 비참한 환경에서 살다 가요. 소든 돼지든 닭이든 간에 닭이 알을 낳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철창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죽는데, 제가 이번에 원앙소리라는 영화 아마 작년에 굉장히 보셨을 텐데, 소의 어떤 기본 수명이 20년이라고 해요. 원앙소리에 나오는 소는 아주 기적적으로 40년을 살았지만 보통 20년에서 25년이라고 하고요. 돼지도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고요. 닭이 상상외로 길더라고요. 30년이 자연수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농장 동물의 수명이, 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 났을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20개월 미만 소들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평균적으로 소가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되기 위해서
20개월, 아무리 길어도 30개월이에요. 왜냐면 그 이상을 넘어가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사료를 축내기 때문에 이게 생산 수명이라고 하는데요. 20개월, 20년 살 수 있는 소가 우리 습하게 오르기 위해서 20개월만 아주 비참한 환경에서 살다가 가죠. 그 소들은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거세도 다녀야 되고 온갖 그 자기들의 원래 초식 동물이지만 그 살집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죠. 돼지도 6개월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 수명이라는데요. 닭이 제일 놀라운데 닭은 그 아까 알을 낳는 산란 닭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1년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드나 그 백숙이나 이런 닭들은 보통 45일에서 60일 안에 잡힌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알을 깨고 부화가 돼서 우리에게 단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2달만 살려주는 거죠. 그 2달 동안도 닭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뜬장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죽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무채기방에 버려지는 반려동물, 그 귀를 떠돌아야 되는 어떤 개, 고양이, 그다음에 우리들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농작물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하라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멧돼지가 뭔가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무차별 포획을 해야 되는 사살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야생동물은 점점 서식지를 잃고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점점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저도 이제 이거 예전에 생각 없을 때 산 구두인데 제가 신고 있는 구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죽 제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방이나 옷이나. 그래서 그러면 그런 모피나 가죽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밍크라든지 바다 표범이라든지 심지어 토끼, 너구리, 여우 이런 아이들도 그 모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게 되고요. 그 아이들의 어떤 모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채로 전기 자극을 해서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긴다고 하더라고요. 인간들이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의학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도 실험 동물로 희생당하는 동물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6억 마리인가 엄청난 숫자를 화장품을 위해서, 의약품을 위해서, 의료 기술을 위해서 수많은